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을 함께 보시는데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한 이용, 개발, 보전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삶의 질 가로만 해놓습니다. 이쪽은 시험에 나올 일은 없지만 기본적인 국토계획법의 제정 목적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전국의 토지에 대한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이 행정계획에 따라 전국의 토지에 대한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전국 토지 중에 도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 정도가 되고 이곳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 국민의 82% 이상이 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 중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 비개발할 것인지 가늠하고 그러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행정계획에 따라 전국의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는 것이 국토계획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지역에 전 국민의 82%가 거주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요즘 코로나 사태처럼 광화문 집회장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병이 퍼져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도시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아파트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 공장 많이 만들어야 된다. 대학 만들어야 된다. 바로 기반시설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기반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을 때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시설을 말하는데 흔히 인프라라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기반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나라에서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는데 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바로 이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이 법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제가 기반시설과 환경과 경관이란 말을 약칭해서 기환경이란 말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저 기환경이란 말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토지에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저 행정계획에 따라 한정된 국토자원을 이용, 개발, 보전하게 되면 저 행정계획 수립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봐줘야 됩니다. 우선 1. 국가계획입니다.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야 하는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 아직 우리가 첫 단계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만 두 번 들을 때 또는 이 수업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행정계획이라 하고, 이러한 행정계획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면 그것을 국가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국가계획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다면 국토 종합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최근 서울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개발 계획을 발표한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게 수립하는 계획을 죄다 뭐라 한다? 국가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가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이번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광역도시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마찬가지로 광역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여기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는 의미입니까? 둘 이상의 시군을 말하겠습니까? 광역법 생각하시면서 둘 이상의 시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대상은 둘 이상의 도시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이고, 저 둘 이상의 도시를 광역계획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광역계획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입니다. 이 수도권에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존재하고, 서울 주변에 경기도의 여러 도시가 함께 개발되어 있는데, 최초 개발 형태는 성남시나 또는 고양시 등은 서울의 배드타운 역할을 했었거든요. 서울은 많은 기반설이 갖춰져 있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주택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외곽의 경기도의 여러 도시에 배드타운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서울에서는 수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여러 시군에서 주거 공간을 제공하게 되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저 경기도 여러 시군에서 서울의 핵심 중심지까지 이동하는 교통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을 하나의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최근 공사 열심히 하고 있는 GTX라고 하는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 GTX는 한 12년, 13년 전쯤에 애초 계획되고 일기 동탄 신도시 개발하게 되었을 때 GTX에 대한 개발 비용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수정되어 지금 공사 착공하고 있는데, 이 수도권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했던 것은 여러 가지 교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 동탄 또는 수원에 연결되는 도로나 GTX를 만들게 된다면 걔는 기반설인데, 그 기반설의 위치가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설치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광역시설이라 하고,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이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대상은 어디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저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광역계획권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의사는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도의사 가로 해놓습니다.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실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특도하겠습니다. 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가로 해놓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지체 없이 관계 시도, 지사,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도시를 광역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자를 국도라 하겠습니다. 지방도의 반대말이 국도이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자는 누구이다? 국도이다.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와 경기도의 수원시 또는 성남시에 걸쳐 도로나 GTX 등을 만들게 되면 이 광역시설은 서울이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설치되게 되는데 이런 경기도와 서울에 걸친 광역시설은 상급관청이 광역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 수원까지 도로나 지하철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이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리 비용을 보통은 설치한 면적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이고 경기도의 수원, 성남시의 경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설치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의 성남시, 수원시에서 광역시설의 설치를 반대를 하게 되면 서울은 자신의 관할 구역을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를 강행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시장 군수회 또는 경기도의사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협의 동의가 불가능하다면 상급관청에게 광역시설을 꼭 설치해야만 서울의 성장 발전이 가능하다고 부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광역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면 그때는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하고 국장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 그래서 수원이란 도시와 화성이란 도시에 걸쳐 도로 등의 광역시설 설치하고자 할 때 한쪽은 이익인데 한쪽은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원시는 성장 발전하기 위해 쓰레기 처리장을 화성시에 만들고 싶어 하는데 또는 도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화성시에서는 이를 반대를 하게 되면 수원 관할구역 벗어난 곳에는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하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수원시의 성장 발전을 위해 화성시와 수원시장의 공통된 상급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도로 등의 광역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광역계획권 지정을 부탁할 수 있고 그런 요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동일한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국토가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이렇게 국토가 광역계획권 지정하게 되면 그곳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등의 광역시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한 때는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얘만 이해해 놓습니다. 경기도의 평택이라는 도시와 충청남도의 천안이라는 도시에 걸쳐 도로 등의 광역시설 설치하게 되면 설치 대상은 둘 이상의 도시이지만 같은 경기도이다, 같은 충청남도이다 서로 다르죠.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여기 평택과 안성에 걸쳐 도로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 평택, 안성은 경기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도시입니다. 이럴 때는 경기도지사,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같은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시설 설치하는 때는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비교하게 되면 상위계획이다, 하위계획이다. 하위계획이죠. 이미 국가계획이 수립된 상태라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국가계획과 다른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고자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은 이번에 수립한 행정계획이 상위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수립 그리고 승인을 통칭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행정계획 수립한다 이런 말로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등 찾으셨죠. 양가 1번 수립권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 공동 수립.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줄쳐 놓습니다. 관할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시도지사 공동 수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둘 이상의 시도 가로 해놓습니다. 시도 이사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기초조사 등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함께 공부하는 행정계획으로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이제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로서 광역도시계획은 경제계획이겠습니까? 경제계획이겠습니까? 토지에 관한 계획이겠습니까? 토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만약 경제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국민 개개인 인구 숫자 등을 모두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광역도시계획의 경우에는 토지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현장에 측량 사업이나 현장에 어떤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량 조사를 기초조사라 하고 이 기초조사 결과 해당 지역에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면 또는 국보위로인 남대문 등의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 밀어버리고 도로 만들면 된다?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초조사를 통해 광역시설 설치와 관련된 행정계획 수립이 과연 가능한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행정절차법에 따르게 되면 공청회와 공람 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공람은 행정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면 그 수립하게 되는 행정계획을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공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공람이라 표현합니다. 공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열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된 공람은 우리 가끔 선거할 때 선거인 명부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내 이름 숫자가 적혀져 있는지 알아보게 되죠. 그걸 공람이라 표현하고 여기 공청회는 넓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수립하게 되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알려주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공청회가 되게 됩니다. 여기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며칠 전에 알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공람 여기에서는 열람 기간이 중요해서 그 열람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정하는 게 특징이고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하루 전날 공청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면 그 다음날 내가 스케줄이 있다고 하면 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공청회에 있어서는 14일 전에 2주 전에 공청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에 수렴된 타당한 의견이 있다면 각종 행정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이 공청회를 채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해나가야 되지만 100% 반대하면 하면 된다 안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의견 듣고 일정한 행정계획,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민 공청회와 함께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됩니다. 광역시설에 해당되는 도로 등을 만들고자 한다면 돈 필요하죠. 지금은 중앙집권시대이다. 지방분권시대이다.
지방 분권 시대입니다. 국가가 예산 편성하게 되면 국회 예산심의 거치듯이 지방 자치단체에서 도로 등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가 예산 집행 가능하다, 동의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돈 없다면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절차를 거친 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초조사, 현재 문화재 등이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죠. 있으면 못하는 것이죠.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이 공청회의죠. 주민이 100% 한다면 못하는 것이죠. 돈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전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해당 지역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국가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수립권자인 지도이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게 되면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국토에게 승인 신청하고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는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이 타당한지를 확인코자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라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는 광역시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설치하는 도로 등이 산을 지나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산을 지나가고 농지를 지나가게 되면 이것 밀어버릴 겁니다. 산을 보존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농지 밀어버리고 도로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산의 주인, 농지의 주인이 허락해야 됩니다. 현재 농지에 대한 관할청은 농림부 장관이고 산에 관한 관청은 산림청장이거든요. 그들이 공익 측면에서 가능한지, 그 개발 사업 타당한지 확인해 주는 것이 협의입니다. 만약 도지사가 승인권자라고 하면 그 도지사와 대등한 위치의 관계 행정기관장, 지방 농림청장이나 지방 산림청장의 협의 절차 거친 때 도로 등의 설치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치는데 국토교통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고 도지사의 경우는 도에 설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우리 강원 광장에 도로 가보신 적 있습니까? TV에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왕복 70m이거든요. 폭 70m입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강원 도로처럼 폭 70m의 도로 설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인구 5만, 인구 10만 살고 있는 시군에 강화문 도로 같은 도로 만들면 된다? 아마 이용한 차량 몇 대 없겠죠. 이것 예산 낭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인구 10,000명당 거주하는 데 필요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규모의 도로가 만들어지는지 확인코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 협의 심의는 가능성의 문제를 따지는 것입니까? 타당성을 따지는 것입니까? 타당성을. 공익에 부합하는지, 규모가 적정한지. 이번에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협의 심의가 되고 이걸 통과하면 국토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에 필요한 절차는 협의 심의이고 누가 진행하는 것이다? 승인권자인 국토가. 반면 수립과 관련된 기초조사 등은 수립권자인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수립권자에게 송부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등의 광역시설 설치하지 않은 시도지사, 시장 분수이죠. 그래서 승인권자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수립권자에게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송부받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광역시설 설치해야 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방학 숙제하면 담임 선생님께서 도장 찍으시죠. 그리고 그 숙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돌려줬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송부받은 광역도시계획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열람시켜줍니다. 열람시켜주는 자는 승인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립권자가 보여주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을 보여주게 되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세종시로 다 가셔야 되죠.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종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도시를 책임지는 자 또는 행정계획 수립한 자가 열람시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립과 관련된 사전 절차, 기초조사,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과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 정도를 잡아놓습니다. 작년에도 얘가 시험에 나왔는데 계속 시험 나오는 것이 이 내용이더라고요. 이 정도를 해놓으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 개념 조금 잡히시겠습니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3번 도시군 계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